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토익 LC의 비키. 드림토익 RC 정수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화면 보시는 분들은 저희 토익 입학식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제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익 시험 접수부터 내가 뭘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저희가 오늘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토익 시험 접수부터 시험장에 뭐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 영상에 여러분들의 모든 토익 입학 정보를 다 알고 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시험 접수거든요. 이제 가끔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시험 접수를 학원에서 대신 할 수도 있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토익 시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에 토익 시험 혹은 토익 접수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접수할 수 있는 웹사이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 링크 캡처해 두셨다가 그대로 이제 따라서 타입하셔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단계별로 이제 고사장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토익 접수하고 나면 이제 토익 시험 당일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지 또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걸 이제 비키쌤이 설명을 해주실게요. 네,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이라는 거는 시험장에 이제 가셔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험장에 여러분 가자마자 바로 이제 LC 시험을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것들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9시 20분까지 입실해라 라는 문자가 여러분 오게 될 겁니다.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럴 때는 9시 20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감독관분들이 OMR 시험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방송이랑 안내 말씀 계속 해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꼭 9시 40분 전까지는 입실을 해주셔야 돼요. 9시 50분이 되게 되면 입실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문도 닫혀버리고요. 더 이상 이제 입실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40분 전, 즉 10분 전에는 이제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수진쌤 혹시 가장 늦게 입실하신 거 몇 시였으세요? 전 사실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9시 50분에 거의 다 달아서 이제 도착을 할 때가 많기는 많아요. 한 45분, 47분 막 이럴 때도 잘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토익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사장을 또 처음 가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비키쌤이 말씀하신 대로 50분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0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9시 20분이 된다고 해서 뭐 바로 시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마음의 여유는 갖되 우리 10분 정도의 여유는 또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셨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시간이 있냐면요. 45분쯤에 이제 감독관님이 화장실 다녀오세요 할 거예요. 화장실에 그때 다녀오시면 되는데 당연히 45분 전에 다녀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나 우리 단어장 이런 정보들 있죠? 다 보고 계셔도 괜찮은데 화장실을 이 뒤에 가시려고 하면은 좀 눈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전에 갔다 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실 수는 있죠. 근데 맞아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50분 이후에는 좀 약간 감독관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되는 분위기라면 그 50분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시간이라서 좀 평상시에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9시 40분까지 한 10분 정도 일찍 들어가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사장 앞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도 다 프린트가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내 고사장을 찾고 그 다음에 내 자리 찾은 다음에 짐 두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화장실 다녀왔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신분증 확인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9시 50분에 이제 감독관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신분증 다 확인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이제 훔쳐보시면은 그 종이에 여러분들 신분증 사진 다 인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나 다르게 생기셨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제 신분증이 딱 20살 되자마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우리 드디어 우리 아까 언제 입실했어요? 9시 20분에 입실했는데 10시 10분에 드디어 LC 파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LC 다 끝나고 RC 시험 보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으로는 오후 시험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험을 여러분들 보통은 오전에 보시는데요. 가끔씩 오후 시험 접수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랑 똑같은 타임라인이지만 우리 아침 9시에서 오후 2시로만 바뀐 타임라인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도 입실이 2시 50분에는 통제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몇 시까지 우리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2시 50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한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특히 이제 MBTI P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특이사항이 많이 생기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시 40분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오후 시험은 실제로 1년에 많이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오전 시험 시간대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오후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냐면 이 타임라인 한 번만 캡처해 두시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다음은 준비물 한번 수진쌤이 열심히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토익 시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신분증. 요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실물 신분증 말고 모바일 신분증도 또 이제 가능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바일 신분증밖에 없으면 그 제출 타이밍이 또 남들이랑 다르고 또 꺼내서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갑자기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이 가능은 하지만 저희는 실물 신분증을 그냥 들고 가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대문자 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들고 갑니다. 전 여권까지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권까지? 네, 여권까지만 들고 가는데 일단 모바일 신분증이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는 시험 날 있죠. 그날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지 데이터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분증 오류 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ETS에서 문자도 해줘요. 모바일 신분증 로딩 안 되면 입실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꼭 실물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마음이 편하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게 당연히 이제 필기호겠죠. 근데 이제 토익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예전에 저 학생 한 명도 컴퓨터용 사인펜 들고 간 적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능 볼 때는 컴사를 사용해서 마킹을 하니까 약간 OMR 카드는 무조건 컴사 이런 이제 공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OMR 카드 종류마다 컴사가 인식이 되는 OMR 카드가 있고 다른 게 인식이 되는 OMR 카드가 있는데 토익 시험은 반드시 연필로 마킹을 하셔야 돼요. 컴사는 절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필로 마킹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연필도 물론 샤프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샤프 같은 경우는 심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샤프보다는 그 OMR용 연필 아니면 사비 연필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킹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내가 이 1초, 2초를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 1분, 1초가 되게 아깝죠. 맞아요. 네. 그래서 샤프보다는 이제 연필 종류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답을 수정할 때도 수정 테이프가 아니라 지우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우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필, 지우개.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 마킹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토익 시험은 워낙 시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마킹해야지 하고 넘어갔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찾거나 찾는데 시간을 한참 쓰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형광펜 노랑 색깔 형광펜을 하나 가지고 가셨다가 번호에
문제 번호에 마킹을 좀 해두시면 그 형광펜은 어차피 인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기만 편한 거죠. 그래서 연필을 사용해서 마킹을 하셔도 되는데 연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다시 지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지우는 시간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형광펜 추가로 가져가셔서 나중에 다시 볼 만한 문제는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3개 정리해드리자면 우리 연필이랑 지우개, 그 다음에 형광펜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주 가시는 그 다이소 있잖아요. 거기 가시게 되면 OMR용 연필도 있고요. OMR용 샤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핑계 삼아서 한번 다이소 가셔가지고 문구점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 여러분들이 요새는 약간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시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약간 부정행위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전자시계는 착용하실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시계를 따로 나는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시침이랑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약간 이제 필수까지는 아닌 게 보통은 반 안에 그 큰 시계가 맞아요. 놓여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시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저는 겪은 적이 없긴 해요. 쌤 겪어보셨나요? 저도 없기는 시계가. 한데 네. 시계가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정을 뒤에서 받게 되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 하나랑 그다음에 저는 한 번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경우는 없었는데 한 번 약간 시계가 느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 분이 저 시계가 한 5분 정도 느리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실 이제 저희는 시험을 많이 안 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인 시계를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수학까지 해야 되잖아요. 5분 빠르다, 5분 느리다. 저는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스마트워치 차고 왔는데 이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리 차고 가셔도요. 전원도 꺼야 되고 모든 거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기기 관련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면은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전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스마트워치, 뭐 패드 이런 것들 있죠. 태블릿 PC 전부 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준비물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가져가면 또 좋을 만한 추가 준비물들 한번 비키쌤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수험표입니다. 수험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마 토익을 한번 보신 분들은 수험표가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접수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톡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 뭐 번호나 여러분 고사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오게 될 거거든요.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두셔도 되고요. 시험 당일에 가서 카톡만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험표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요. 저 같으신 분들 저는 정말 도끼 있게 캡처해서 프린트해 갑니다. 그래서 좀 과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내 마음만 편하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죠. 맞아요. 수진쌤은 엄청 이제 컴 하시기 때문에 뭐 다 있어. 이렇게 다 체크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발발발발 떱니다, 여러분. 이게 카메선지 아니면 준비성이 좀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험표 인쇄는 저밖에 안 해가더라고요. 처음 듣긴 했어요. 처음 듣긴 했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카톡 여러분 충분하긴 한데 혹시 모르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수험표 캡처해서 카톡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뭔가 보내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 텐데 옷. 이거는 저는 사실 추가 준비물이라기보다도 저 같은 사람이나 수진쌤 같으신 저희는 분들은 극단적이죠. 네, 맞아요. 필수예요. 수진쌤은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강의실 가면은 완전 덥거든요. 저는 반팔 입고 선생님은 패딩 입고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 옷은 추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세면 또 그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문제 푸는 데는 저희가 또 긴 시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얇은 겉옷 같은 거 꼭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뭐 히터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든지 저는 이제 되게 빵빵하게 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달달 떨면서 시험을 봐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좀 약간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익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옷을 얇게 여러 벌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처럼 되게 날씨가 좋을 때 말고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내 컨디션에 맞춰서 딱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얇은 거 여러 벌 입고 가서 벗고 싶은 만큼 벗고 입고 싶은 만큼 입고 요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게 겨울에 시험장에 가도 여러분 햇빛이 진짜 많이 드는 그런 교실이 있어요. 그럼 덥고요. 햇빛이 아예 안 들면 진짜 추워요. 그래서 고사장뿐만 아니라 시험실 자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 가리지 않고요. 그냥 진짜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가끔씩 이제 에어컨을 켰는데 꺼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LC 시험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부분 너무 이해하거든요, 저도. 에어컨이 유난히 큰 반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끌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하나 제가 제지를 좀 받은 적은 있었는데 여름에 개인 선풍기 있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네,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감독관이 제지를 합니다. 진짜 가져가 보셨구나. 네, 저는 더우니까요. 저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옷을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저는 반대로 쌤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저는 이제 겨울에 추위를 이제 많이 타니까 핫팩도 추가로 가져갔어요. 왜냐면 추우니까 손이 얼어요. 이렇게 손발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이제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약간 이렇게 손이 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킹하기가 힘들 정도. 맞아요. 그건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핫팩을 제가 이제 가져간 적 있는데 핫팩은 제지당하지 않았거든요. 핫팩은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선풍기 안 되고 핫팩은 되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준비물 이거는 제 추천인데요. 여러분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간식을 가져가셔도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간식 플러스 커피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시험관 감독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시험 중에는 드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까 타임라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시작되기 전 우리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식을 드셔도 되니까 혹시 아침 식사를 못하고 가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안에서 간식 좀 챙겨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물이나 이런 것들은 감독관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밑으로 치워달라, 옆에다 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물병에 담아 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LC 시험 때는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식 관련해서는 항상 좀 단 거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이 높은 음식들이 순간 집중력을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초콜릿 바라든지 뭐 사탕, 젤리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초콜릿 한 5개 정도 핑계로 좀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준비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직전에 자리에 이제 앉게 됐는데 사실 제가 토익 시험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지만 전원이 다 온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한두 분은 약간 빠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만약에 내가 고사장에 갔는데 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가 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특히 겨울에는 다 아시겠지만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창가 쪽 선호하지 않고 뭐 여름에는 또 이제 해가 또 너무 잘 들고 창가 쪽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선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앞자리는 부담스럽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사장을 가시면 책상이나 의자가 조금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50분 이후에는 이제 추가 입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는 빈자리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앉고 싶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사람이 결석했다. 그러면 50분 이후에 감독관께 요청하셔서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복도가 싫다. 아니면 뭐 창가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딱 이 촬영 기준으로 어제 토익 시험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그 LC 시험 보실 때 스피커가 대부분은 교실의 한쪽에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자면 스피커가 정말 빵빵하게 양쪽에 있는 학교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스피커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데 나는 오른쪽에 배정을 받았어. 그러면 볼륨 조절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간중간 볼륨 괜찮으세요 하실 때 저는 좀 안 들려서 저기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하시면 다 옮겨주시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조금 소심해도 손 들고 감독관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충분히 도움 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걱정하실까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피커가 왼쪽에 있으니까 나는 왼쪽에 앉아야겠다. 이건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지. 솔직히 오른쪽에 앉아도 들릴 건 다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못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은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안정.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옵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또 OMR 마킹이죠. OMR 카드 어떻게, 어디서부터 마킹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OMR 카드 마킹 방법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험 전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도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LC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LC가 이제 파트 1과 파트 2의 특징이 우리 뭐였죠?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문장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듣자마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파트 1과 파트 2는요. 문제마다 바로 마킹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look at the picture marked 1 in your textbook 한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러고 number 2 넘어가기 전에 잠깐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마킹을 좀 바로바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꿀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다가 알잖아요. 헷갈리는 문제가 있거나 나 아예 못 들었어. 이런 것들은 마킹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고 또 페이스 잡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트 1, 파트 2, 즉 짧은 문장을 듣고 바로 문제를 푸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번호 뒤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파트 같은 경우에는 Part 3, Part 4 이러면 특징 뭐죠? 우리 한 지문당 문제 3개 연속으로 그쵸 풀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 점수 때 이제 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700점대 이하, 나 700점까지 도달하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무조건 우리 문제 푸는데 초집중, 문제집에만 이렇게 마킹을 좀 해두시고요. 파트 4까지 다 푼 다음에 우리 LC가 다 끝나고 RC가 시작될 때 파트 3부터 마킹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파트 1과 2는 동시에 마킹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트 3, 파트 4는 끝나고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점수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고득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점수대 여러분 국한되지 마시고요. 나 멀티가 좀 잘 돼 하시는 분들 있고 그날따라 LC가 좀 잘 들린다. 맞아요. 이건 총점이기 때문에 나 LC 좀 그날 좀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으시면은 음원 들으시면서 당연히 이건 국룰 문제집에 마킹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실제로 연습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지문이 끝나면 우리 3개 문제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3개 마킹하고 다음 지문 준비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한 문제가 아니라요. 한 지문당 마킹을 한 번에 몰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LC가 마무리되면 RC 이렇게 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요. 파트 5 있죠, 여러분. 한 문장 안에 빈칸 뚫려 있고 보기 4개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 30문제는 저도 역시 바로바로 마킹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고민을 하고 있을 시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미 LC 끝나고 LC 마킹하기 위해서 RC 시간 쓰잖아요. 안 그래도 RC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LC 마킹하면서 RC 75분을 솔직히 100% RC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이제 부족한 시간이다 보니까 독해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파트 5 내가 나중에 봐야지 해도 결국에는 뭐 몇 문제 못 보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형광펜 같은 걸로. 그러니까 파트 5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번호 하나를 찍고 넘어가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형광펜이나 이제 연필로 살짝 번호에만 체크를 해두시고 최대한 바로바로 마킹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트 6랑 7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씩 바로바로 마킹을 하기에는 해석할 때 이제 흐름이 너무 끊기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지문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마킹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101번부터 200번까지 혹은 뭐 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로바로 마킹을 해버리는 게 가장 시간이 덜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토익 초보자 분들께는 진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절대 안 돼요. 한 번에 마킹. 1번부터 200번까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마킹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킹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더 써요. 그러니까 실제 마킹만 한다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마킹하면서 뭐 해요? 다시 봐요. 다시 보잖아요. 아, 잠깐 내가 이거 아까 전에 A랑 헷갈렸는데 이거 맞나? 심지어 LC도 고민을 해요. 맞아요. LC! 여러분 문장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고민을 막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막 이제 고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마킹 시간이 5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토익 시험을 많이 봐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시간 관리가 되는데 토익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마킹하다 시험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학생분들 중에도 몇 번 들었던 얘기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 마킹 시간 조절을 못해서 LC 마킹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C는 한 문제도 마킹을 못한 거 열심히 풀어놓고 70분 동안.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마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 종료 직전에 급하게 마킹을 하다 보면 밀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맞아요. 밀리는 것도 막 한두 문제 만에 알아채는 게 아니라 막 20문제 마킹한 다음에 갑자기 막 왜 이러지? 약간 이러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또 막 그 와중에 찾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을 처음 보시는 분들일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더라도 중간중간 꼭 마킹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좀 딴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OMR 마킹을 중간중간 긴장감 있게 하시는 것도 시험 집중에도 도움이 조금 되고요. 생각보다 OMR 그 구멍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마킹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손이 정말 달달달달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장에서 떨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잘했을 때 좀 떨리거든요. 아예 망했거나 아예 모르겠으면 떨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떨리시는 분들은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OMR 마킹 꿀팁 가져가셔서요. 실수 없게 우리 노력한 만큼 OMR에 마킹해서 우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준비한 시험 꿀팁, 시험 안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이 이제 우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선생님 저희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차마 다른 분들한테 못 물어봤다든지 뭐 감독잠깐 분들한테 못 물어봤던 사항들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장 한번 가보시고 또는 가보시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토익 시험 관련해서를 좀 떠나서 공부법이라든지 단어 외우는 방법 이런 학습적인 것들도 여러분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신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